안녕하세요. 아라드 영업사원입니다. 오늘은 효율적인 템 세팅 2편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동안 계속 미뤄왔는데 이제 진짜 해야겠더라고요. 이게 PPT가 많은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약간은 미뤄왔던 것도 있었는데 네,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화, 두 번째로 마법 봉인, 세 번째로 성장, 네 번째로 마법 부여, 이제 카드를 의미하죠. 다섯 번째 등급 변환, 여섯 번째 엠블렘, 일곱 번째 길드 버프, 여덟 번째 크리처, 아홉 번째 아바타 및 칭호, 열 번째 캐릭터 업적으로 구성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화예요. 강화 같은 경우에는 가장 쉽게 생각하면 무기 13에 방어구 악세 10강, 두 번째로 무기 15강에 방어구 악세 12강, 세 번째로 무기 16강에 방어구 악세 13강, 네 번째로 무기 20강에 방어구 악세 15강, 다섯 번째로 무기 20강에 방어구 악세 18강, 마지막으로 올 20강이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드릴 13강, 10강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13강까지는 촉매제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무기를 13강, 나머지는 이제 촉매제가 쓰지 않는 10강까지 하는 게 첫 번째 가장 공룰 기본 세팅이고요. 두 번째로 무기 15강에 방어구 악세 12강의 경우에는 15강이 효율이 최대로 되는 지점이에요. 15에서 16부터는 이제 강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가 기준 70에서 뭐 한 80만원 정도 든다. 최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2강부터는 강화 효율 자체가 13강보다 더 많이 올라요. 그래서 12강까지만 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16강, 13강이에요. 16, 13의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효율보다는 그 분간지라고 말하는 간지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효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무기를 분홍색으로 맞추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16강을 하는 거고, 이제 방어구 악세 같은 경우에는 13강까지는 촉매제를 쓰지 않아도 오히려 더 쌉니다. 촉매제를 쓰면은 테라 소모가 더 커요. 그래서 16-13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16강 이후의 고강 시에는 가장 중요한 건 방어구 악세를 먼저 15강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강부터는 강화를 하는데 소모되는 금액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어구 악세를 먼저 15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무기를 강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무기가 20강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매우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던파 모바일의 경우에는 강화되는 수치가 무기가 가장 효율이 좋고 그 다음에 액세서리가 힘 지능이 더 많이 올라요. 18강에서 나눠지는 첫 번째 이유가 촉매제 소모량이 더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18강을 기준으로 나눠지는 거고요. 그래서 20-18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난 더 이제 끝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0-20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는 20-15에서 조금만 더 강화를 해봤어요. 그리고 강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던파 모바일 계승이라는 시스템이 있죠. 이를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도시락이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할기를 끼시던 분들이 솔라리스 세트를 이제 고려를 해볼 때가 되었죠. 솔라리스 세트가 어떠한 세트 효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충분히 할기를 버릴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강화 효율을 더 뽑고 싶겠죠.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할기를 16강까지 강화를 한다고 하면 이제 55제 에픽 액세서리에 15강 누적 강화 포인트까지 찍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강화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할기처럼 40강 유니크의 경우에는 강화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적게 소모가 돼요. 그래서 촉매제를 사용하지 않고 16강까지 찍어줍니다. 1%라고 해도 이게 붙을 확률이 아예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금씩 강포를 채우시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1회 강화 비용이 촉매제보다 훨씬 싸기도 하고요. 자, 다음으로 마법봉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마법봉인을 설명드리기 전에 마을 물리 공격력 계산식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로 열고 힘 지능을 250으로 나눈 값 더하기 1. 여기서 힘 지능은 모든 수치 플러스 퍼센트까지 합산된 값입니다. 그 마을에 보이는 저희의 힘 지능이 맞아요. 그리고 이 값에다가 물 마공 가로 열고 물 마공의 모든 수치 플러스 이제 퍼센트를 합산한 값. 이것들을 곱해주는 것이 마을에서 보이는 물공 마공이 나옵니다. 이는 표시가 되는 스탯창에 보이는 데미지고요. 첫 번째로 저희가 계산한 마을 물마공과 표시되지 않는 데미지들을 합산한 값이 몬스터한테 나오는 데미지의 값입니다. 그래서 마을 물마공 곱하기 이제 데미지 증가, 이거는 퍼센트를 전부 다 더한 다음에 마을 물마공에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크리티컬 데미지는 기본 1.5배에
추가 퍼센트, 예를 들어서 오드리 세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레인저 혹은 소드마스터의 버프로 크리티컬 데미지 증가가 있겠죠. 이 버프의 값을 1.5에다가 추가 퍼센트지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거에 곱하기 속성 공격 시 속성 강화 값을 곱해주면 되는데, 속성 강화 나누기 22를 해주면 본인의 데미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값에다가 퍼센트지를 따로 나눠줘서 추가 데미지가 밑에 한 줄씩 이제 나오겠죠. 그 외 요소로는 크리티컬, 적중, 그리고 공속, 캐속이 있겠죠. 크리티컬 같은 경우에는 1을 올릴 때마다 이제 0.05%씩 크리티컬 확률이 올라갑니다. 즉 20당 1%가 올라가고, 적중의 경우에는 1당 0.02%가 올라갑니다. 즉 50당 1% 정도가 올라가고, 공속의 경우에는 기본 공격 및 직접 공격하는 스킬 시선 속도 자체가 빨라집니다. 예를 들면 웨펀 마스터가 조금 핫했었던 게 대검 웨펀을 끼냐 광검 웨펀을 끼냐였는데, 이제 대검 웨펀을 끼면 이제 사람들이 말이 나왔었던 게 스킬 시선 속도 같은 게 너무 느려진다, 하지만 데미지가 묵직해서 좋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이런 게 공속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캐스팅 속도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위에 충전되는 게이지 스킬, 엘리멘탈 마스터의 대부분의 스킬들이 이제 충전식으로 되어 있죠. 캐스팅 속도가 빨라져야지 이 충전이 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마봉으로 이제 넘어가자면, 마봉 같은 경우에 일단 무기는 고유 옵션은 무조건 댐 5%가 제일 좋아요. 그 이후에 속성 강화 값이고, 마지막으로 힘과 지능 순서로 됩니다. 50레벨 플러스 1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만약에 본인이 하드로터스를 가야 하는데, 소위 말하는 코마반, 죽은 다음에 코인으로 억지로 딜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하드로터스를 깰 수 없다,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굳이 추천드리고 싶은 옵션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일반 옵션의 경우에는 힘 지능이 가장 좋은 게 맞아요. 그 이후에 물마공이고요. 그 외의 값은 채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힘이랑 물공이랑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냥 뜨시는 거 쓰면 됩니다. 제 기준으로 했었을 때도 힘 2줄 그리고 물공 2줄이 마을 공격력 한 20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힘 지능과 물 마공 중 나오는 걸로 쓰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방어구예요.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옵션에는 적중, 힘 지능이 첫 번째입니다. 우선 적중이 500 이상 맞춰지지 않은 캐릭터들은 적중이 마법 봉인에 뜬다고 하면 그대로 킵해 놓으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적중입니다. 아무리 힘이 높다고 하더라도 몬스터한테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던파 모바일의 경우에는 이거는 약간 제 뇌피셜인데, 몬스터한테도 기초적인 이제 회피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 마을 적중 확률이 100%라고 하더라도 동랩 기준해서 계속해서 스톡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적중은 500 정도까지는 끌어서 올려줍니다. 그 외에 쓸만한 값은 이제 물 마크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임시 옵션으로 쓸 값은 공속, 해속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액세서리입니다.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해요. 무조건 속강 혹은 속강이 잘 안 뜬다고 하면 힘 지능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법봉인 같은 경우에는 계승을 통해 이전을 시킬 수가 있죠. 고유 옵션작은 방어구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레벨 제한 에픽이 50이고 유니크 방어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옵션이 나오면 기존에 착용하던 장비를 새로 나온 본인이 원하는 고유 옵션작에 계승을 한번 해주고, 이 계승받은 에픽 아이템을 유니크에 다시 한번 계승을 해주고, 유니크에 계승된 이 강화 포인트를 다시 한번 본인이 쓰고 싶은 장비에 계승을 해주시면 고유 옵션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55레벨 액세서리 혹은 무기의 경우에는 지금 55제 유니크가 없어서 이를 할 수가 없어요. 계승 같은 경우에는 저레벨에서 윗 레벨로 계승은 가능하지만 윗 레벨에서 저레벨로 계승은 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장입니다. 성장의 경우에는 20레벨까지는 생각보다 금방 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테라 패키지로도 일주일에 6개씩 팔고 있죠. 이거는 꼭 사주시는 게 좋습니다. 6개면 일주일치를 남들보다 더 많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 성장의 경우에는 힘, 지능, 그리고 적중, 그리고 크리티컬 순서대로 20레벨은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다만 HP 맥스와 물방, 마방, 그리고 정신, 체력 같은 경우에는 항마를 높이는 데 사용이 돼요. 항마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힘, 지능, 물, 마방, 정신, 체력 경우에는 1레벨을 올릴 때는 17 항마가 올라가고 이후부터 5렙까지는 14까지만 올라갑니다. 그 이후부터는 동일해요. 이제 고마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항마가 28이 오르고 일반 마결로 올릴 때는
14가 오릅니다. 다음으로 HP Max의 경우에는 1렙을 올릴 때는 항마력이 40이 올라가고 2부터 5렙까지는 10씩 올라갑니다. 그 이후부터는 고마결을 사용할 때 20, 일반 마결을 사용할 땐 10만 오릅니다. 물 마크의 경우에는 1레벨을 올릴 때 항마 5, 그리고 일반 마결에서는 무조건 4로 동일, 5렙 이후부터는 고마결을 사용할 땐 8씩 오릅니다. 적중의 경우에는 1레벨에서 7이 오르고 일반 마결을 사용할 땐 4가 고정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고마결을 사용할 때는 8씩 올라요. 이를 잘 이용해서 항마뻥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항마뻥을 할 수 있겠죠. 다음 영상은 항마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마법 부여예요. 마법 부여 같은 경우에는 카드죠. 이 카드작의 경우에는 우선 무기의 경우에는 자속성이 없는 캐릭터들은 속성 부여를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자속성이 있는 캐릭터들은 데미지 5%가 가장 좋아요. 다만 물공캐인데 본인이 중력 세트를 끼고 있다. 그러면 데미지 퍼센트가 많기 때문에 물공 30 누골 카드를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그 외에는 힘 혹은 지능 카드로 레어작을 해주시는 게 가성비가 좋겠죠? 다음으로 상하이입니다. 상하이의 경우에는 힘, 지능, 레이드 카드가 무조건 1티어고요. 2티어는 텐타클 및 피터 더 파이퍼로 힘, 지능을 챙겨주시면 되고 그 외에는 이제 가성비 레어 카드 사용해서 힘, 지능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깨의 경우에는 레이드 카드가 1티어예요. 그 이후에는 보주가 2티어고요. 도소울을 끼는 경우에는 이제 공속을 땡겨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는 공속 3.5%를 채용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레이드 레어 카드를 쓰든 아니면은 이제 물 마크를 쓰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벨트와 신발 같은 경우에는 1티어는 보주가 맞습니다. 물 마크 50으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마공키의 경우에는 스피라치 카드가 마법 크리티컬 45를 올려줘서 2티어가 되겠죠. 그 외에는 이제 레이드 레어 카드 물공 마공 동일하게 41씩 올려주는 카드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가성비 세팅을 하고 싶다면 일반 레어 카드로 물마크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본인이 실전 딜이 더 높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중 카드 샤우타 카드를 마법 부여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 적중 42 값이 약 적중을 0.8% 수치를 올려줍니다. 다섯 번째로 등급 변환입니다. 등급 변환 같은 경우에는 방어구의 경우 큰 차이가 없어요. 최상급만 뽑아주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항마뻥을 어떻게든 하고 싶다, 항마 수치를 최대한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많이 뽑아주셔야겠죠. 하지만 이제 무기의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무기의 경우에는 0101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소 95 이상을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우선 리슈어 오토건의 기준으로 61%는 425에 623, 91%는 450에 660이에요. 등급 30% 차이가 마공 37이 나죠. 이거는 굉장히 큰 수치가 맞습니다. 그래서 본캐급으로 키우실 거면은 95% 이상 채워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엠블렘입니다. 엠블렘의 경우에는 무과금 유저들은 6레벨에서 7레벨을 목표로 해주시면 돼요. 총매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에서 중과금은 7레벨에서 8레벨을 목표로 해주시고 7레벨부터 총매제를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과금의 경우에는 이제 9레벨을 목표로 잡아주시면 돼요. 7레벨 이상부터 총매제를 사용해주시면 되시고 핵과금의 경우에는 이제 10레벨을 목표로 잡되 모든 레벨에서 총매제를 쓰는 게 좋으시겠죠? 약간 여유를 가지고 하셔도 괜찮아요. 다음으로 길드 버프입니다. 길드 버프의 경우에는 우선 2000테라 출석, 그리고 8개 기부, 그리고 몽환의 미궁, 그리고 쟁탈전으로 꼭 길드 공원 주화를 최대한 챙겨줘야 해요. 이래서 강한 길드에 가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우선 길드 버프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속성 강화 값입니다. 그 이후에 적중을 올려주고 적중이 마스터되면 힘 지능, 그리고 물공을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이후에는 크리티컬, 공속, 해속, 마지막으로 다 찍었을 때는 이동 속도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크리처예요. 크리처의 경우에는 무조건 정령왕 혹은 로터스가 좋습니다. 이게 좋은 이유는 제가 저번 효율적인 템 세팅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데미지 자체가 굉장히 좋은 옵션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령왕과 로터스의 경우에는 이제 무과금의 영역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가장 효율적으로 맞추는 방법은 주고 또 주고로 서머 바캉스 패키지를 2회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개는 경매장에서 구입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경매장에서 얻은 스페셜 코인 1개와 내가 구매한 스페셜 코인 2개, 그리고 주고 또 주고에서 주는 스페셜 코인들로 인해 정령왕 크리처를 살 수가 있습니다.
아티팩트의 경우에는 차후에 나올 예정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제 오즈마 레이드 때도 로터스 레이드 패처럼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어차피 유니크 아티팩트가 이게 생각보다 미제 이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아티팩트를 무리해서 사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이제 미지의 이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리처 심부름 등으로 굉장히 많이 수급을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지의 이빨 부족 문제로 인해 원하는 옵션을 뽑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선 레어 아티팩트를 유니크 2줄까지 올리신 후 본인이 맞는 필요한 옵션들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음 유니크 아티팩트를 팔 때까지 계속 대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아바타 및 칭호입니다. 아바타의 경우에는 아바타 자체가 올려주는 수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최소한 상급 아바타 세트는 끼셔야 합니다. 아까 8번 크리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고 또 주고로 서머 바캉스 패키지를 사시게 된다고 하면 우선 상급 아바타는 낄 수 있겠죠. 그리고 서머 패키지를 끼임으로써 칭호와 오라까지 받을 수 있고, 이 칭호가 데미지 10%, 속성 강화, 그 외에 기초적인 옵션들이 다 붙어있는 알짜배기 칭호예요. 반드시 본캐에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칭호가 맞습니다. 다만 칭호 마법 부여의 경우에는 스페셜 코인이 10개나 들죠. 근데 힘 지능 20이 오르든 속성 강화가 4든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어요. 본인이 극한의 항마뻥이 필요한 사람들만 구매를 해줍시다. 마지막으로 캐릭터 업적이에요. 캐릭터 업적의 경우에는 보스나 네임드 몬스터를 잡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업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주시면 돼요. 다만 던전 보스나 네임드 몬스터의 경우에는 제가 댓글로 레퍼런스를 남겨놓을게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링크에 직접 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캐릭터 업적을 깨시면 본인 캐릭터의 힘, 지능, 이런 기초 수치들이 올라가요.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전 귀찮아서 잘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간 하겠죠? 자, 이렇게 모든 설명은 끝났고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적중입니다. 적중의 경우에는 지금 올릴 수 있는 수단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법 봉인에서 적중을 챙기고, 그리고 마법 부여에서 적중을 챙겨야 된다는 이유가, 적중의 경우에는 성장과 길드 버프를 통해서 혹은 특정 아이템을 통해서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값이 너무나도 낮아요. 다만 마법 봉인이랑 마법 부여에서는 40대씩 올려주죠. 그래서 효율이 좋은 겁니다. 굳이 마법 봉인에서 무리하게 힘 지능을 뽑으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그 힘 지능 뽑아도 적중이 낮아서 몬스터한테 데미지가 안 박힙니다. 이 점 꼭 유의해주세요. 적중은 항상 400 이상, 최소 400 이상 맞춰주셔야 되고, 권장 적중은 500 근처입니다. 저도 이걸 알게 된 게 커뮤니티에 제가 홍보차 제 데스페라도 영상을 올리면서 누골 데미지를 올렸었는데, 이게 제가 적중이 낮아서인지 템 세팅이 나름 좋은 편인데도 데미지가 다른 분들보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적중에 대해서 약간 고찰을 해보고 실험을 해본 결과 이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중은 항상 힘 지능보다도 더 먼저 챙겨주셔야 되는 옵션이 맞아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녹음은 이게 2번째지만 아직까지 많이 어색하네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혹시나 틀린 설명이나 제 설명에서 궁금하신 점 혹은 부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